안녕하세요. 솔라 온가족학교 솔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어 홈스쿨 장점 1부로 교육비, 시간, 에너지를 아껴서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가자를 한번 소개해 봤고요. 오늘은 장점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영어 홈스쿨 장점 2부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게 함께 배우는 영어 공부라는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교육비를 아끼고 문법이나 단어 늪에 빠지지 않아야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 짐을 조금 더는 느낌이 드셨을지 몰라도 아이들 영어책을 미리 공부해서 매일 읽어주는 일은 여전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영어책 읽어주는 게 아이들만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부모님 영어 공부에 생각보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아이들의 행복한 영어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즉, 아이들에게 영어 습득이 학습으로가 아닌 거의 모국어 습득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가보고자 합니다. 영어책 읽어주기의 세 번째 장점, 영어책을 읽어주면 엄마의 영어 실력도 같이 커요.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 14년간 5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준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책 읽어주기는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합 언어 습득 행위입니다. 먼저 읽기 부분을 볼까요? 보통 제 또래 한국 분들이 그렇듯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기에 유학이나 초등 영어를 접한 적이 없었는데요. 아이들 영어책을 읽어주며 그 시기에 영어가 채워지면서 제 영어 실력이 더 탄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내밀다라는 영어 표현이 put out 또는 stick out 이라는 걸 애들 책을 읽어주며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주로 읽은 어른 책에는 이렇게 기본이 되면서 단순한 표현을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아이들 영어책에서는 일상에 쓰는 기본 표현을 정말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어책 읽어주는 원칙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쉽고 단순하면서 기본이 되는 영어 문장은 아이들에게뿐 아니라 저의 영어 기초도 매우 단단하게 다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 책에는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지만 저는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았고요. 아이들 책 수준이 올라가면서 새로 배우게 된 어휘가 그야말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엄마표 책 읽기를 통해 상당한 양의 기본 언어를 따로 단어 암기하지 않고 그냥 알게 되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엄마도 책을 읽어주며 모르는 단어를 문맥 속에서 계속 접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문장과 어휘의 기초를 메워가며 매번 독서가 더 편해졌습니다. 말하기 편으로 넘어가 보면요.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영어 교육을 받았다면 읽기는 어려운 책도 가능한데 말로 하려면 간단한 문장도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인데요. 읽는 만큼 말을 잘 못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화학원을 다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회화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영어책 읽기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말하기 훈련이 됩니다. 아이들 책에는 그야말로 실생활에 직접 쓰이는 살아있는 표현이 많이 있고 문장 자체가 기본이 되고 쉽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때 유용할 뿐 아니라 대화체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말하려면 막 우물쭈물해야 하는데 책을 읽어주는 경우 이미 잘 만들어진 표현을 그저 잘 읽어주기만 하면 되니 말하는 훈련이 저절로 됩니다. 언어의 말하기 영역은 물리적 훈련이 필요한, 즉 발음 근육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영을 잘하려면 수영을 많이 해야 하듯 발음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많이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어를 혼자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어민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시고 원어민과 전화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을 읽어주면 혼자 떠들 필요 없이 발음 근육을 계속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면서 발음과 말하기 훈련이 저절로 되는 거지요. 아이들 책을 읽어주며 신선했던 것 중 또 하나가 바로 의태어나 의성어였는데요.
splash, splosh, splish 이런 말들은 발음이 쉽지는 않지만 소리가 너무 재밌잖아요. 아이들 책 읽어주며 발음 연습하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 앞에서는 창피할 게 없다는 겁니다. 발음이 엉망이고 서툴러도 내 아이 앞이니 위축되거나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책은 감정도 듬뿍 싣고 등장인물마다 목소리도 바꿔가며 평소 대화보다 훨씬 힘을 많이 들여 읽어야 하니 이보다 더 좋은 말하기 훈련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부모의 영어 발음이 좋지 않은데 영어 책을 읽어줘도 될까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 앞에서 서툰 영어 발음으로 영어 책 읽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서툰 영어 발음 때문에 혹시 아이들 영어 발음도 망칠까봐 그래서 주저하는 분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의 영어 발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한국인 치고 영어 발음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요. 저희 5 아이들 모두 영어 발음이 저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영어 발음 막 지적해주고 아빠 발음은 막 구박을 해요. 그 의미는 제 영어 발음에 아이들이 100%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 교육과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은 영화, 유튜브, 오디오, 음원 등 영어 콘텐츠가 넘쳐나잖아요. 원어민 소리 노출을 병행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발음이 어려운 프랑스어, 특히 성조가 있는 중국어의 경우 저도 발음을 잘 몰라서 네이버 사전에 원어민 발음을 아이들과 같이 들으면서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제가 발음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종이사전에서 발음 기호로 단어의 소리를 익힌 세대인데요. 최근에 asylum이란 단어를 넷째와 공부하며 아실럼이라고 읽어주었는데 인터넷 사전으로 다시 들어보니 asylum인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영어 발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발음을 제대로 몰랐으니 원어민 발음이 잘 들릴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한창 고급 어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넷째와 단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다시 들으며 넷째보다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영어 책 읽어주는 원리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엄마나 아빠가 영어 책 읽어줄 때 가장 큰 기여는 영어 어휘와 문장 구조를 아이 안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원어민 음원보다 엄마의 심장박동이 담긴 따뜻한 육성이 더 강렬하게 들려서일까요? 완벽한 원어민 발음보다 서툰 엄마 영어 발음이 아이들 두뇌와 마음에 더 잘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부담을 좀 덜고 무엇보다 해외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집을 전자책으로 활용하려고 웅진 북클럽인가요? 음악도 깔리면서 성우분들이 정말 책을 잘 읽어주는 북패드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그 녹음 소리를 좋아하지 않고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핸드폰에 녹음해 아이들이 유달리 좋아하는 책은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멋진 성우 목소리보다 엄마 소리를, 발음이 완벽한 원어민 소리보다 엄마 소리를 더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소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이 엄마 소리를 더 좋아한다 하더라도 엄마의 발음이 정확할수록 더 좋겠지요. 제가 여러 언어를 공부하며 알게 된 게 언어마다 내는 소리가 달라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 많은 말씀 드리기 어렵고 그저 제 경험을 나누자면 한국말은 주로 입 앞에서 오종종종 나는 소리예요. 입을 옆으로 길게 찢거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내는 소리가 없어요. 보통 영어에서 R, L, V, F 이렇게 우리말에 없는 자음 소리를 내는 것은 유의하는데 모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지 않나. 그게 바로 제 경우였습니다. 즉 자음 못지않게 모음 소리도 주의해서 원리를 인식하고 신경 써서 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저는 모음 소리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제 발음을 아주 미묘한 차이로 부정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teeth, house, mile 이런 단어를 읽을 때는 옆으로 많이 좀 어색하다 싶게 의식적으로 입을 찢으셔야 해요.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것과 영어식으로 제가 의식해서 발음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teeth, teeth, house, house, mile, mile 저도 자연스럽지 않아서 의식을 하며 입을 옆으로 과하게 찢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발음이 좀 더 정확해지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gone, boy, important,
모음이 입 깊은 곳에서 울리는 걸 의식하셔야 하고요. lunch, launch. 발음 차이가 스스로 느껴지시나요?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의식하며 발음하기. 이게 제가 아는 발음 연습 방법이라 소개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옆으로 입을 찢는 거랑 입 안쪽을 넓게 하고 깊은 곳에서 소리내는 것을 인식하며 연습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작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책을 생동감 있게 읽어줄수록 아이들에게 더 강력하게 전달되는데 이것은 엄마나 아빠의 영어 발음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하면서 또박또박 힘있게 읽어주면 아이들 머리에는 쏙쏙 박히고 엄마 아빠 발음 연습도 절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가 서툰 부모님들이라면 어린 자녀들의 수준으로 함께 시작하시면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시면 되고요. 영어를 심지어 잘하시는 분들도 아이들 영어책 읽어주며 배우는 바가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긴 저는 영어뿐 아니라 아이들 한글책도 읽어주며 제 한글이 정말 많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언어는 다 배웠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평생 잘해야 하는 영역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듣기 부분에서는요. 정확한 발음으로 계속 소리내어 읽으면 그 소리가 아이들 귀뿐 아니라 읽어주는 엄마의 귀에도 들리겠지요.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아이들에게 정확한 발음으로 영어를 읽어주면서 제가 제일 약한 영역인 듣기가 계속 나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쓰기는 영어에서는 제가 검증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한글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한글책을 읽어주면서 제 한글 글쓰기가 정말 많이 향상되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언어는 원리가 다 통하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 책을 읽어주며 배울 수 있는 영어를 다른 어떤 곳에서 배울 수 있을까? 오히려 엄마 아빠의 영어 향상을 위해 아이들 영어책 읽어주기는 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이들 못지않게 엄마 아빠도 영어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많은 이유도 부모님이 당장 영어의 필요를 느끼고 그 중요성을 절감하시기 때문일 텐데요. 어떠세요?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주기만 하면 지금 당장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영어 학원이 바로 집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책 읽기는 책 읽어주는 부모님의 영어 실력을 키워주고 당연히 아이들의 영어 실력도 키워주는데요. 여기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은 책 읽어주는 수고를 하시는 반면 아이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영어 홈스쿨의 네 번째 장점, 영어 공부 스트레스 제로, 아이들이 행복한 공부 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림책을 봐야 하니까 제 무릎이나 옆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기라도 했던 아이들이 그림 없이 이야기만 있는 긴 책을 읽어주는 경우 볼 그림이 없으니 그냥 누워서 뒹굴며 들어요. 한마디로 행복하다 못해 팔자가 늘어진 아이들이죠. 저희 아이들에게 얼마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우게 된 것 같냐고 물었더니 충격이었던 게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나? 막 기억을 더듬더니 책 읽고 영화랑 유튜브 보며 배웠다고. 어느 순간 책이 그냥 읽어지고 어느 순간 영화나 영어 영상이 막 들렸던 것이지요. 즉 아이들 안에 영어 학습에 대한 기억 내지 인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파닉스를 하기도 하고 영어 단어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큰 비중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한국어도 아이들이 한글떼기 공부를 하지만 그걸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걸 통해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고 어느 날 파닉스 배우니 읽어지고 처음에 잘 안 들리던 영어 영상이 갈수록 이해되고 저희 아이들에게 영어 습득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영어 공부 스트레스 제로에 모국어 습득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영어 학원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으로 배우는 경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숙제나 시험도 상당한 부담이요 스트레스지만 방학마다 해외 연수 다니고 국제학교나 영미권 학교를 다니는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해서 오는 위화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즉 영어로만 진행되는 국제학교나 영미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한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원어민처럼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목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영어를 잘하는 건 딴 세상 아이들 이야기야 하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국제학교나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에 아이 보내는 것을 최고의 영어 교육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민도 가시고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주재원으로 해외 나오는 것을 선호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에 대한 동경이 없지 않았는데요. 여기 사우디에 와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접하며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100% 영어로만 진행되는 환경에 아이가 갑자기 놓이게 되면 또 다른 종류의 작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였어요. 영어를 그만큼 빨리 따라가야 하기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방학 때 한국에 가서 학원으로 보충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과는 또 차원이 다르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정서적으로 어려워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또 하나 외국에서 영어를 확실하게 배우는 경우 한국어를 많이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영어 고민하듯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나 고민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영어책 읽어주기를 한글책 읽어주기로 적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집은 한국어와 영어 둘 모두를 엄마표 학교에서 가르친 셈이네요. 저희 아이들 경우 영어책 읽기를 독립할 즈음 말하기나 쓰기는 거의 시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읽기나 듣기는 미국의 같은 학년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웠기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 영어를 잘한다는 우쭐함?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 기억이 없듯이 영어를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없달까요? 한국 아이들이 한국어 잘한다고 우쭐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듯 저희 아이들도 한국어처럼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 준비하느라 지식이 깊어지는 중고등학교 때는 한글책에 비해 영어책 읽는 비중이 아주 커져서 읽기, 쓰기, 어휘 부분에서 영어가 한글보다 다소 더 앞서는 듯 한데요. 그래도 한글로 전혀 어렵지 않게 지적인 토론과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글 맞춤법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첫째나 둘째 경우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저희 아이들은 제 앞에서 절대, 결코 영어로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을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은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하나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결과라는 게 너무 놀랍죠. 영어책 읽기로 모국어처럼 영어를 배웠다고 본다면 엄마표 영어 홈스쿨, 즉 모국어 가르치기에는 국제학교나 영어권 학교보다 엄마 학교가 당연히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를 사용하거나 영어로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아이들이 행복하기까지 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떠세요? 아이들과 당장 영어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영어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 그러면 제 유튜브를 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영어책을 읽어주려니 이해도 안 되고 발음도 엉망이고 영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만큼 내 영어를 발전시켜야 하는구나 새로운 목표로 여기시고 아이들과 함께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한다는 이야기가 다소 믿겨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국어인 한국어 습득도 책 읽기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가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의 수준이 다른 것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한국어의 경우 엄마가 소리와 기본 표현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해주지만 책을 통해 엄마가 쓰지 않는 많은 표현들과 복잡한 문장을 접하며 아이들은 엄마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어를 키워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의 경우 일상 회화가 가능하지 않으니 책으로 그 과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일상 회화를 쓰지 않아도 책 읽기만으로 상당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지요. 또 한국어 경우 회화에서 책 읽기로 진행한다면 영어는 반대로 책 읽기에서 회화로 진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연스레 공부했다는 의식 없이 습득한 한국어로 아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무 부담 없이 자유롭게 누비잖아요. 한글만큼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한 아이들은 더 많은 세상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언어로 책을 읽으면 그만큼 깊이 읽을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새로운 언어로 넓어지고 깊어지는 아이들로 키우는 영어 홈스쿨의 장점 3부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영어 홈스쿨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